안녕하세요. 발로티르 부동산의 최영식입니다. 네, 지금 마곡지구를 역세권별로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 양천 현교역 이후 오늘은 어디인가요? 네, 오늘은 마곡지구에서 그래도 가장 상권도 살아있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좀 그래도 잘 된다고 하는 발산적 상권을 해서 알아볼 건데요. 이화 의료원부터 해서 다양한 호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전에 발산형 사건을 좀 돌아보면서 사진집도 찍고 좀 살펴봤는데요. 발산형 사건은 기존 마곡지구가 들어오기 전부터 형성된 구도심 상권이 있고 또 마곡지구가 들어오면서 신도시 상권이 생겼는데 그 상권의 변화가 뭐 있었을까요? 예, 원래 강서구에는 발산역과 화곡역을 중심으로 메인 상권들이 발달해 있었습니다. 주변의 기업도 마곡지구가 들어서기 전부터 도시가스, 가스공사부터 해서 해운조합 이런 여러 회사들이 이미 입점해 있었던 곳이어서 그 발산역 주변으로 해서 마곡지구 건너편 쪽에 그래가지고 상권이 이미 형성이 돼 있었고 어느 정도 약간 A급에 가까운 상권으로서 잘 만들어 있었고 권리금도 1억 이상 이렇게 붙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마곡지구가 들어서면서 상권이 이동을 하게 됐죠. 이제 LG 사이언스파크부터 각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새롭게 예전에 구도심 상권은 주차도 불편하고 다양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신도시로 들어오면서 이제 건물도 새로 들어오고 또 워낙 규모가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각종 프랜차이즈들부터 또 맛집 음식점들이 다 이동을 해왔죠.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구도심이 권리금도 없어지고 또 이제 점점 공실도 늘어나는 상황도 바뀌기도 했습니다. 그래도 어쨌든 발산역은 아까 우리 같이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마곡지구에서는 가장 임대료도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최근에 발산역 거래된 상황을 보면 권리금이 5천에서 2억까지도 실제 거래된 케이스도 있었고요. 임대료도 전용평당 30에서 50만 원까지도 실제 형성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. 다만 이제 발산역 안에서도 대로변에 아직 공실 상가들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분양가가 좀 높았던 그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완성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. 그래도 향후에 마곡 문화거리부터 해서 다양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가 되고 어쨌든 명실상부한 마곡지구 1등 상권으로서 계속 자리매김을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요. 2019년도에 5월에 개원한 이대 서울병원 이제 벌써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네. 이 서울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주변에 상가 분양했을 때 고가의 분양권 있었고 또 분양이 좀 핫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지금 들어온 1년이 됐는데 거기 상권 그럼 주변 상가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하거든요. 예, 이화의료원이 사실 마곡지구에 처음에 자리 잡을 때 LG 사이언스파크만큼 큰 이슈를 남겼던 곳이기도 하죠. 또 이대 서울병원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기도 했고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드라마에서도 많이 노출이 됐었죠. 그리고 이대 서울병원 앞쪽으로 마곡지구에 가장 분양가가 비쌌던 상가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 이유는 그 서울병원 바로 맞은편에 보면 약국들이 쭉 들어서 있는데요. 이 약국 상가에 대한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. 약국 상가는 이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안에 약국이 입점이 불가능합니다. 그러면서 약사법이나 이런 의료법에 의해서 그 바로 앞쪽 상가들이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들이 형성이 되고요. 실제 임대도 권리금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게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이 돼서 전용평당 3억까지도 형성이 됐던 곳이 그 이화의료원 앞에 약국 상가들입니다. 근데 실제로 최근에 오픈을 그렇게 해서 그쪽 상가들은 특징이 임대사업자들한테 분양이 된 게 아니라 실제 약사로서 운영하실 분들이 그렇게 높은 가격에 샀고 실제 사업을 잘 영위 중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반면에 이화의료원 주변으로는 조금 아직은 상권이 잡혀 있진 않아요. 아직 주변에 기업들도 막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화의료원만 가지고는 그 상권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피스 1층 상가들이 아직은 공실이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에 의해서 좀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이화의료원만으로서의 상권 폭발력은 아직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발산역을 저희는 완성형 상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
그럼 발산역은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최 대표님이 보시는 발산역 상권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. 네. 발산역 상권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아요. 그 공항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, 그러니까 LG 사이언스 파크 쪽으로는 이미 거의 완성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뭐 일부 대로변 쪽 상가들 제외하고는 많이 이제 차 있기도 하고 뭐 백종원 브랜드나 뭐 이런 브랜드들도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완성형으로 다가가는데 여기에 그 공항대로 북쪽으로는 좀 호재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제 그 5호선 길을 따라서 좀 이게 걷고 싶은 거리처럼 만들어져 있는 문화공원이 있는데요. 그쪽에 이제 문화거리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이화의료원이 있는 이제 공항대로 남쪽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요. 그쪽 와서 현장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화의료원 앞으로 되게 넓은 유보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곡지구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 유보지로 남겨놓은 곳들이 있는데 그 땅이 워낙 넓게 이제 그 두고 있다 보니까 그 땅을 배후로 두고 있는 상가들은 지금이 어려운 거죠. 아무래도 한 10년 정도는 걸려야 거기에 이제 건물들이 들어오고 할 테니까 그러다 보니 그 앞쪽의 상가들이 지금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. 그 유보지들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발전이 크게 될 수 있는 상권이기도 합니다. 발산역이라도 무조건 완성형 상권이 아니라 그 공항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도 발산역은 어쨌든 오피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 다음에 상가들도 어느 정도 처음부터 좀 자리를 잡은 곳이라 조금은 나은 곳인데 앞으로도 서남권역의 1등 상권으로서 크게 발전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렇게 마곡지구를 역사건별로 집중적으로 알아보니까 참 유익한 시간인데요. 다음 역도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